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빈입니다. 요즘 나락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들리고 있어요. 나락이라는 게 원래 어휘 뜻은 죄를 짓고 매우 심한 괴로움의 세계에 난 중생이나 그런 중생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비슷한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많이 쓰이는 나락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유명하던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혹은 어떤 치명적인 잘못, 고의적인 잘못을 하고 나서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죠.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명인들이 뭐 도박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해서 화제가 되는 일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유독 이 나락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또 작은 잘못만 해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만연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튜브 피식대학에서는 아예 이 나락 퀴즈쇼라는 예능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 나락 퀴즈쇼에서는 유명한 사람을 한 명을 이렇게 퀴즈 무대에 세워놓은 다음에 어떤 쪽으로 답을 해도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난감한 질문을 던져놓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퀴즈쇼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물론 웃자고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여기에 진지하게 이 사람이 선택한 대답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 나락이라는 이슈에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게 핫 키워드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걸 좋아하고 또 참교육, 사이다에 열광할까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가 잘못했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욕먹을 만한 짓을 했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락에 간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구독자 애칭을 많이 지어서 부르더라고요. 제 채널에는 아직 구독자 애칭이 없고 약간 그런 거 좀 수줍고 오글거려 하는 편이라서 아직 짓지도 못했는데 벌써 제 채널이 한 7년, 8년 정도 됐으니까 하나 지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구독자 애칭을 짓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행위이긴 하거든요. 유튜브 팁을 알려주는 그런 뭐 사이트나 아니면 채널에 들어가 보면 항상 구독자 애칭을 꼭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충성 구독자를 만들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집단에 소속감을 들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구독하는 사람들은 이 애칭으로 묶인 사람들로 이 그룹 안에 넣어주고 그 애칭을 계속해서 불러줌으로써 이 그룹의 결속력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에고는 옛날에도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갈라놓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그걸 위해서 살고 있는 게 바로 에고예요. 그래서 구독자 애칭을 짓는 것은 구독자님에게 어떤 에고에게 먹이를 주는 거죠. 에고는 이런 먹이를 받으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너는 땡땡이야 라고 말하는 이 구독자 애칭 안에 너는 특별해, 너는 내 편이야, 나를 구독하지 않는 저 사람들 편이 아니라 내 편이야 라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딱 두세 글자인 이 구독자 애칭을 부르는 것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내 편, 네 편 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외세 침략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더 잘 뭉쳐야 하는 습성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한 명이 예를 들어서 광장에서 북쪽에서 적이 온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도망가는 방향으로 빠르게 도망쳐야 살 수 있었겠죠. 이 와중에 잠깐만 적이 오는 게 확실해? 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 오랑캐가 아닐 수도 있잖아. 내 눈으로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래서 이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방향으로 따라가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잠깐 멈추어 서서 저 사람이 저렇게 욕먹을 짓을 한 게 확실해? 저 사람이 진짜 적이 확실해? 이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게 맞아? 라고 확인해 볼 시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게 현실이 바뀌는 속도를 사고가 바뀌는 속도가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안 좋게 말하면 냄비근성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많죠. 또 남들이 어떻다라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이런 문화가 아직은 만연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이런 마녀 사냥이 정말 더 심해진 이유는 의견을 모아버리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너무 먼 옛날이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려면 어떤 광장 같은 데 나가가지고 뭐 마이크도 없고 앰프도 없던 시절에 막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약간 마당극 하듯이 막 이야기를 부지런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알고리즘의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쇼츠나 릴스 같은 거 보면 안 봐도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뻔하고 지겨울 정도로 비슷한 내용들의 영상이 많이 뜹니다. 근데요, 우리는 소비자지만 항상 제작자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콘텐츠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어떤 쾌감을 느낄 만한 이슈를 찾아서 제작을 하는 것이 이목을 끌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콘텐츠 제작자들이 그 흐름에 동참해버리니까 그 물결은 더 커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고 이게 눈덩이 불어나듯이 적은 논란이 불과 며칠 만에 어떤 유명한 한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아까 에고가 나와 남을 구별하는 걸 굉장히 재밌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에고가 더 좋아하는 건 나와 남을 구별한 다음에 그 남 위에 나를 올려놓는 걸 진짜 제일 재밌어해요. 나와 남을 자꾸 비교해서 나를 우위에 놓는 게 이 에고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재미인 것입니다. 넌 나쁜 짓 했지? 난 아닌데? 뒷담화를 하는 것도 비슷한 종류의 쾌감을 추구하는 것에 해당하겠죠. 저는요, 일 못하는 사람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공포와 불안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일을 못하는 걸 들켜서 비난을 받을까봐 무섭다 하는 극도의 공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유행하는 콘텐츠들의 대부분은 사이다, 참교육 엔딩으로 끝납니다. 뭐 좀 지나긴 했지만 1년 정도 지나긴 했지만 더글로리가 너무너무 핫했죠. 이 더글로리가 핫했던 이유는 주인공이 나쁜 친구들에게 복수를 쾌감 있게 선사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나쁜 놈들이 끝까지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전혀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거거든요. 우리의 진심은 저 사람 일 너무 못해. 일 좀 배워야 돼. 저렇게 일해서 무슨 월급을 받아가? 이렇게 욕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잘 배워서 진짜 일을 잘 하게 되는 걸 바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악역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걸 관객들이 원하지 않아요. 끝까지 뻔뻔해야 이 쾌감도 극대화됩니다. 그러면 이런 참교육 분위기가 왜 나쁜가? 진짜로 욕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음주운전을 했다, 도박을 했다, 마약을 했다? 정말 나쁜 짓을 한 거고 유명인의 자리에 있었다면 거기서 이제 끌어내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손가락질 할 만한 일에 손가락질을 하는 건데 왜 나쁘냐? 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그를 처벌하는 건 법원에서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물론 이 판결에 대해서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지만 어쨌든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일인 건 분명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를 미워하면서 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만 미워하고 착한 사람만 좋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아닌데 나는 나쁜 사람은 미워하고 좋은 사람은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한테는 차가운데 내 여자에게만 따뜻한 남자 이런 사람을 굉장히 이상형으로 많이 꼽잖아요.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원 오브 댐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교의 무아 개념과도 통하는데요. 우리가 무아라는 개념을 그냥 말만 들은 사람들은 무아,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개념에 갇혀있는 확실한 나의 모습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가면 이 모습이 될 수 있고 저기 가면 저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하는 그러니까 정해진 나의 모습은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특정한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이지 진짜 나쁜 사람, 항상 나쁜 사람은 없고 항상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락에 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부정하기 바쁘고 그 부정은 사실 나의 에고의 만족을 위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은 판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몫이고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욕하는 데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면 혹시 내 에고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임이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자존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남을 미워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수 없고 남에게 엄격하면서 나에게 관대할 수 없다고 말이죠. 나에게 관대하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판단을 유보하고 특히 남에 대한 판단, 남에 대한 평가, 남에 대한 지적을 더 보류하고 아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하고 내 할 일을 더 신경 쓰는 것. 저 사람은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기보다 지금 내 태도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가 행복하게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이런 습관을 들이려고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잘 안 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판단적인 태도는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맞든 틀리든 간에 이 판단적인 태도 자체는 나를 분명히 불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내 판단이 맞다는 오만을 정말 쉽게 저질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단면만 보고 그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를 성급하게 결정하려고 하고 그 결정을 절대 바꾸지 않으려고 어떤 고집 같은 걸 부립니다. 당연히 좋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 그리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먼 사람에게 어떤 계속해서 습관적인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더 중요한 일이 너무너무 많고요.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겠죠. 앞으로 저도 판단하고 싶은 상황이 오면 이게 내 행복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려고 더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